안녕하십니까. 자, 경찰학 1일째 김현재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1일째로 가지고 온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우리 예전에 경찰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는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많은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질문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직자죠. 이 법의 이름 자체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기 때문에 국공립학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사립학교 있죠. 사립학교법에 따른 여기 있는 사립학교 있죠.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를 좀 구별해 두셔야 되냐면 우리 청탁금지법 있죠. 김영란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청탁금지법에는 그 사립학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비교를 조금 해 두셔야 됩니다. 법률 문제는 항상입니까?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 많이 내기 때문에 또 각각의 법령들의 규제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임용되기 전이죠. 채용이나 임용되기 전에 2년 이내에 공직자 있죠. 공직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있죠.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사적 이해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 있죠. 자신이 근무했던 들어갑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이 됐는데 경찰이 되기 전에 2년 안에 있죠. 그때 근무했던 회사가 예를 들어서 수사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 수사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안에 범인이 있죠. 범인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근데 내가 근무했던 데가 아니라 가족들이 근무했던 데 있죠. 이런 데입니까? 그야말로 속된 말로 쌩까버리면 됩니다. 쌩까버리기 때문에 이 자신이 아니라 가족 있죠. 가족이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슬쩍이 속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2년 안에 근무했던 그 어떤 법인이나 단체 같은 거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지만 가족들이 재직했던 회사 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정확하게 비교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때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의무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10일이 아니죠. 10일이 아니라 14일이 됩니다. 14일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은 소속 기관장 요거는 맞고 그리고 또 반드시 서면하는 게 맞겠죠. 맞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고도 하고 그다음 또 회피 신청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잘못됐죠. 요게 기본적으로 절차상 거의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은 14일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리고 대상자는 소속 기관장이고 형식은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 같은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질문은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고위공직자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까? 바로 민간이죠. 민간 부분에서 활동을 한 경우 그때입니까?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대상자가 뭡니까? 바로 고위공직자입니다. 고위공직자. 그래서 우리 경찰과 관련된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조금 해두셔야 되는데 기본 우리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시도경찰청장이라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거의 대부분이 치안감으로 되어 있죠. 치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 조문에 시도경찰청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데는 대부분이니까 치안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안감 이상이고 근데 치안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도경찰청장이기만 하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여기 고위공직자에 들어간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세종청장 있죠. 세종시도 우리 특별자치시인데 거기에도 시도경찰청이 있고 청장이 있는데 그 시도경찰청장은 계급이 경무관입니다. 경무관이기 때문에 치안감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됩니까? 고위공직자로 봅니다. 즉 치안감 이상이라면 시도경찰청장이든 아니든 전부 다 고위공직자에 들어가고, 반대로 치안감이 아니라 그 밑에 계급이라 하더라도 시도경찰청장이라 하면 그때는 고위공직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사례 형식으로 낼 수 있겠죠. 사례 형식으로 낸 게 바로 4번 질문입니다. 우리 경찰법에서 배우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이죠. 국가수사본부장은 계급이니까 치안정감이죠. 치안정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치안감 이상의 계급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죠. 3년 이내에 있죠. 그때 개시 3년 이내 민간 부분에 영업 활동을 했을 때, 업무 활동을 했을 때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고위공직자죠. 고위공직자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있죠.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아주 기초적인 건 몇 가지 정리했고, 물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전체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나올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뭐 해설은 방금 다 설명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건 중요한 법령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요 법령 안에 있는 중요한 쟁점들을 뽑아서 다시 한번 문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일 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